남북이 완화지면 그걸 통해 가지고 북쪽을 갈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 아, 그 기차의 그 노선을 통해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네. 오늘 155번째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입니다. 삐쭉삐쭉 올라온 흰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흐릿해진 거울을 손바닥으로 문지르자 살이 내려 주름이 두드러진 얼굴과 삐죽삐죽 올라온 흰머리가 보였다. 지는 거울의 표면을 닦으며 내일은 염색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생활은 엉망이 될 것이고 이 삶은 어딘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쓸려가 버릴 것이다. 어느 날 문득 흰머리가 보였을 때 마음이 묘하게 신선해집니다. 이런 날이 왔구나 싶고 염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하게 됩니다. 늘어나는 흰머리에 자꾸만 거울을 쳐다보게 됩니다. 염색을 해서 일시적으로 검게 물들여도 기세 좋게 흰머리는 또 올라올 것이고 에라 그래 함께 살자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글은 지난 겨울에 대한 생각을 잠깐 봄에 한번 해봅니다. 겨울엔 흙도 잠든다. 겨울이 쓸쓸하다고 한 것은 흙도 잠들기 때문이다. 솔직히 밭을 보아도 살아있는 것은 무, 시금치, 파 정도이고 여름 같은 축제는 없다. 아침 저녁으로 밭두둑에는 서리빨이 선다. 추운 아침에는 흰얼음 기둥이 나타나며 무는 물론 파도 얼어 있다. 모두 잠들어 있다. 이런 밭에서는 흙을 먹는 나날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겨울에는 흙도 나무도 씨앗도 잠듭니다. 동면의 시간을 거쳐야 봄에 힘차게 흙을 뚫고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루 일과에 지쳐 잠자리에 들고 이튿날 아침 다시 기운을 얻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흙도 겨울엔 잠을 잡니다. 벌떡 일어난다. 나는 요즘 벌떡 일어납니다. 어둠이 이쪽과 저쪽을 갈라집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집니다. 그 사이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방향을 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진 어둠은 곧 닫힙니다. 나는 거기에 갇힙니다. 벌건 핏물이 올라옵니다. 거기 사람 맞습니까? 또 아침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쉽게 잠들 수 없고 겨우 잠이 들었어도 가위에 눌린 듯 벌떡벌떡 일어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아침은 오고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해가 시작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와주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한강 작가의 말이 새삼 가슴을 씁니다. 오고 가고 사람들 오고 간다.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가고 또 한 사람 오고 또 한 사람 간다. 다른 한 사람 오고 다른 한 사람 가고 또 다른 한 사람 오고 또 다른 한 사람 가고 밤 검은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린다. 모든 곳은 오고 갑니다. 기꺼이 왔다 가는 이내 가버립니다. 숨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계절도 왔다 가는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왔다 가는 갑니다. 밤도 왔다가 갑니다. 새벽이 옵니다. 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듯한 글들이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느끼는 감정들은 또 새로운 감정들이실 텐데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들어오신 강gin환 대표님부터. 네. 오늘 좋은 소재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흰머리에 대해서도 저도 저희 형제들이나 하는 말이 저보고는 복을 받았다고 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흰머리가 나서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저는 별로 염색을 하지 않아서 요 앞에만 조금 있는데 그걸 헤나로 가끔 강의할 때만 조금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염색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흰머리는 연륜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가오는 자기의 무게 그러니까 삶의 어떤 결과치에 몸에서 흘러나오는 품격 같은 거 있듯이 머리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멋진 사람 같다라고 생각해서 쳐다보면 남녀 할 거 없이 흰머리를 가진 분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세월의 흔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겨울밭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사람은 누구나가 힘들 때도 있고 또 환하게 빛나는 희망이 있을 때도 있는데 고난을 겪다 보면 환란이 연단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어떤 동면의 시간 또 자기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응축된 것들이 자기의 어떤 희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그런 시간, 자기가 조금 더 성장해가는 시간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벌떡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한강 작가가 말을 한 거라는 예를 들으셨는데 저는 그거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일어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데 살아서 자기가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 그런 거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만의 속도 그리고 나이가 들면 느림의 미학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가고 또 새벽이 옵니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냥 저는 오고 가고라는 뜻이 이제 자기 주변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지금까지 모든 게 이어졌고 또 앞으로도 또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상대에게 한마디의 말의 무게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줄 수 있고 희망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가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사람도 거부하지 말라. 옛날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내 곁을 떠나는 거는
나의 어떤 실책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은뜩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의미로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삐죽삐죽 올라오는 흰머리 이 부분 보면서 저도 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하셨는데 그 염색하시는 거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게 저 염색 귀찮은 걸 왜 하실까? 아버지 항상 이제 혼자서 자기가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염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염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머리가 너무 희니까 그 아내가 이제 염색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염색을 내가 계속하면은 제가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평생 해주면 염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염색을 시작을 했고요. 염색방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금액들도 사실은 저렴하지도 않고 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집에서 지금 현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염색하는 것 때문에 뭐 어떤 저는 여기도 이제 자기 관리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염색을 안 한 부분이 자기 관리가 이렇게 좀 부족한 걸로 느꼈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간다고 아까도 표현했지만 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렇게 흰머리라든지 이런 거는 나이 들어가면서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표현할 때 너뚱이를 하나 얻었다 생각하라고 그러거든.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귀찮은 것 같지만 거기서 오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같이 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머리 자체가 좀 그러니까 완전히 흰머리는 괜찮은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뭐 그렇게 보인다고 직원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염색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옆에는 살짝 이렇게 흰머리가 났습니다. 그렇고요. 그 두 번째 겨울에 흙도 잠든다 이런 부분은 보니까 무시금치 파가 겨울에도 있는 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일본 작가의 글 같더라고요. 그럼 아마 우리 제주도보다 조금 따뜻하거나 제주도에 그 보금가는 그런 일본의 날씨에서 아마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적인 여기 서울 쪽에는 이런 뭐 저런 게 시금치나 파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저런 정도에서는 농사도 계속 할 만하다 그런 생각도 그냥 조금 했었습니다. 결국은 흙은 우리한테 흙을 먹는다 아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먹지만 그 흙에서 주는 그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바탕이 되는 흙이 뭘 주느냐 우리가 이제 결국 가꾸면서 어떻게 가꾸냐 밭을 가꾸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채소나 이런 것들이 다른 영양소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약을 주고 또 그다음에 비료를 주고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주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제 마치고 나면 농장에 가게 되는데 그런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런 나쁜 거를 쓰지 않고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거를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벌떡 일어난다는 부분에서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그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경험은 없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정말 아침에 딱 눈이 바로 떠이거든요. 떠이면은 바로 일어나는데 참 일어날 때 늘 감사한 게 간밤에도 잘 잤구나 하는 것도 감사지만 결국은 하루를 더 살게 된 거니까
결국은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무호흡증이 있단 말이에요. 무호흡증이 좀 있는데 아직 그 양압기를 쓰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무호흡증이라든지 코막힘이 있어서 그 구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죠. 결국은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심해지면 결국은 그날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감사고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그 하루가 그냥 평범하지 않다는 것 그거 굉장히 감사하고요. 뭐 여튼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표현들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오고 감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혹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진짜 막지도 않지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이 없어서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특별하게 어떤 그 뭐랄까 부담을 가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면 뭐 자연스럽게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뭐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최대한 그래도 떠나는 경우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경우들 저희 어우러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한 명이 들어왔다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왔다 한 명 나간다면 말처럼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100명, 1000명이 있고 그중에 뭐 자연스럽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나는 것 그 아쉬움보다는 들어오는 분량들이 많으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어우러져 사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진정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걸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삐쭉삐쭉 올라온 흰머리. 염색으로 좀 얘기를 한정을 해서 한다면 저는 이 40대 후반에 제가 그때 이제 지방투자신탁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표가 저보다 젊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약간 흰머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염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그 직장 생활 할 때까지는 전부 이제 염색을 계속 했는데 이제 이 정년퇴직하고 이제 사회복지사로 이제 이렇게 노인복지관에 이제 근무를 할 때부터는 그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근무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이렇게 염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삐쭉삐쭉 올라온 흰머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걸 그 컴프러치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겨울엔 흙도 잠든다. 사실 겨울 되면 뭐 모든 동물들이 이제 동면도 하고 또 뭐 준비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텃밭이 있는데 이렇게 그 여름 가을철에는 이웃 나눔을 많이 해요. 하는데 겨울 되면 그 텃밭에 한 4분의 1평 정도만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합니다. 뭐 비닐하우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줄 같은 거 이렇게 원형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고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집에서 그 한겨울도 채소를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그 이 겨울에 흙이 잠드는 것도 이러한 방법으로 좀 대처가 가능하지 않은가. 저희 삶도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떡 일어난다. 이 나이가 들면 잠에서 깼을 때 이게 벌떡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뇌졸중 증상도 있고 아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이 강주 5.18이나 또 이 한강 작가 얘기를 생각을 한다면 그 나름대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얻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다음 오곡하고 이건 어떻게 인생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계절도 역시 추나 추동 이렇게 오고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오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꼭 이 연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인천에 내려온 지 이제 15년쯤 되는데 서울에서의 활동 범위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거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는가. 이 좀 활동 범위를 많이 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흰머리 이야기 부분에서는 아버지도 나중에 이렇게 흰머리가 있으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싫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있었고요. 근데 갈수록 외출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에서는 이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여동생 100일 사진을 사진 복원하느라고 올렸는데 애가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뻗쳐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 그 지상이가 이 사진을 올렸는데 걔도 보니까 늘 이 헤드셋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지금 또 군대 갔다 와서 머리가 자라는 중이라 머리가 완전히 뻗쳐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옆에 찍힌 저는 머리가 딱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뻗친 흰머리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분야들 중에서 조용해지는 영역들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좀 달라져가는 그런 같은 거에 대해서 평생 지켜왔던 그런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생각들이 제 흰머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대신 그런 또 달라지는 부분들을 맞추고 또 이렇게 하느라고 날마다 이제 가진 루틴이 있는데 그걸 해내면서 그게 또 제가 날마다 하는 염색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겨울에 흙도 잠든다 두 번째 거에서는 이거는 몰랐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들은 건데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겨울잠 자고 있으면 뱀도 그 역으로 쥐한테 파먹히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겨울잠 자느라고 가라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신경도 둔하고 반응도 느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겨울 흙도 잠든단 말이 결국 그거랑도 비슷하게 이렇게 엮이기도 하겠다 싶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흙 자체는 우리가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하긴 하는데 물론 물이나 거름 이런 것도 다 흙으로부터 이렇게 연상을 하면 포함이 되지만 실제 우리가 먹는 부분의 대부분은 저기라고 해요. 햇빛의 힘으로 고정된 공기를 먹는 거지. 실제 우리가 그 흙은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과학자들 접근 방식이겠죠. 말이. 예, 집 옆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지어졌어요. 최근에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없던 자리인데 흙더미 있던 거 싹 밀고 그냥 비닐하우스 두 동이 확 생긴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 지금 제가 여기 새들어 사는 그 건물, 이 건물의 건물주가 그 땅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세금이나 여러 문제라든가 이런 거 걸릴 것 같아갖고
이 자문 받고는 비닐하우스를 바로 짓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들들하고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그 외제차 그 정비를 하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일에도 바빠갖고 이건 지어놓고도 신경을 못 쓸 것 같아갖고 어때야 될지 모르겠다고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소셜영농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땅들 가지고 다수가 이렇게 나눠서 함께 경작하고 그러니까 오픈된 페이스북 같은 데다 이렇게 공개해서 함께 지어가는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한 적이 있거든요. 뭐 호박도 하고 고구마도 하고 뭐 온갖 것들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여러 차례.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한번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공개해서 올리면 여기 이제 서초 쪽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주말 농장처럼 와서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잠깐 들었다가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하지 말아야지 또 일 벌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흙도 겨울엔 잠드는 것처럼 지금 주변이 조금씩 잠잠해져 가고 있거든요. 관계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제 이름값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싹 이렇게 겨울이 돼가는 이런 느낌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요 주신 말씀 보고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난다 그 말 부분에서는 사실 자면 자는 저는 이제 원래는 정말 잘 자는 정말로 머리만 대면 자고 자다가 깨는 법은 없고 이렇게 했지만 안 그랬던 시절이 조금 있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쪽 걱정돼가지고 5.18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동안 자다가 벌떡 일어나던 시기가 있었고 또 있던 시기가 이제 이혼하고 신불자 돼가지고 빚 갚느라고 또 이제 재판이 여러 개 걸려가지고 그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자다가가 아니라 잘라고 누웠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게 제가 한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늘 소주를 사다 놔요. 자기 전에. 그랬다가 벌떡 일어나면 그냥 반병 얼른 마시고 잔에도 안 딸고 그냥 반병을 딱 마셔요. 그리고 가서 누워보면 그러면 잠이 오는 날이 한 3분의 2 정도는 돼요. 근데 그래도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으면 다시 가서 남은 반병을 딱 마시면 그러면 한 병 마시면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약간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시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 원래는 이렇게 튕기듯이 아침 같은 경우에는 벌떡벌떡 그냥 늘 그렇게 일어나고, 뭐 아이디어 생각나면 이게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얼른 준비해서 빨리 튕기듯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식구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말이니까 더 자야 되겠다. 뭐 아니면 나 좀 더 자게 놔둬라. 뭐 이런 말 듣고 있으면 막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도 여전히 누워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잘 안 돼가지고 여전히 맨 처음 일어나곤 합니다. 오고 가고 그 부분에서는 마지막 거기서는 한참 저기 할 때는 그때도 정말 많이 떠나갔을 텐데 그냥 오는 것만 같다고 느꼈던 시기들이 참 길었어요. 그러니까 PC통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신비로 때도 현대정보기술 그리고 싸이월드 때 늘 보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들어오기만 하지 가는 사람 없는 거 아닌가 싶은 거의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제 시대나 분야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요즘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 들여다보고 있으면 잠잠하잖아요. 그냥 몇 분들 가끔 이렇게 올리시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오고 가고 하는 시기가 다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쌓이던 날들이 가고 2018년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게 점점 둔해져 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셋이 가고 둘이 오고 그 다음엔 둘이 가고 하나가 오고
이런 이제 날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오니까 남은 하나도 가고 오지 않는 그런 날도 결국은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 소중한 것도 좀 배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조용해진 거 그 시간 자체가 또 너무 행복하고. 좋기도 하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이 흰머리 부분, 저도 뭐 염색은 뭐 정기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 집사람의 영향이 많습니다. 예. 저는 그냥 흰머리 상태로 다녀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집사람은 사회 활동을 하는 동안은 저 염색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염색을 하는 경우거든요. 한 2달에 한 번 한다고 봐야 되나? 길 때는 한 3달에 한 번 정도. 네. 눈에 안 좋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러면 염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염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겨울엔 흙도 잠든다. 이게 사계절이 있는 이 나라에서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이제 분명한데, 이게 뭐 열대지방이라든가 아열대라든가 뭐 이 지중해성 기후 이런 나라들은 결국은 겨울이라는 거는 뭐 이 교과서나 이렇게 남의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의 반은 겨울에 흙도 잠든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외의 지역들은 겨울이라는 걸 그냥 뭐 이게 이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계절을 갖고 우리가 겨울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오히려 그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좀 부지런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그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 아닌가. 한 지구에 살더라도 반은 겨울을 느끼고 있고 반은 겨울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사계절이 있어서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벌떡 일어난다는 이제 2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강했을 때는 벌떡 일어나죠. 예. 자다가 이제 아침에 제 시간 꿀잠을 자고 나서 벌떡 일어나는데, 몸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나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다가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를 좋은 의미로 이렇게 느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뭐 늙어가며 하나의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아까 진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나이 들어서는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좀 체조라도 하고 손목 운동, 발목 운동 누워서 한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는 게 상당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오고 가고 이건 화자의 입장, 본인의 입장에서는 오고 가는데 상대방에서 입장에 보면은 가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오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 가고 오고, 그거의 연속적인 것이 이제 삶의 하나의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뭐 이게 어떤 순리적인 삶이 아닌가,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라든지 이치에 따르고, 그 다음에
순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제 밤도 왔다가 갑니다. 새벽에 옵니다. 네. 새벽에 오는 거는 뭐 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오는 부분이고, 오늘도 또 새벽이 열리고 아침이 새로운 아침을 이제 맞이한 거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네요. 이쪽은. 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며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 벚꽃들이 이제 다 낙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벚꽃비라 그러나요? 예, 그죠? 하여튼 그 비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이 벚꽃이 거의 다 이제 많이 떨어져 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꽃들도 또 피어나고 있고요. 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편히 쉬시고 또 다음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소장